네, 안녕하세요. 정부 지원 사업 읽어주는 남자 조용빈입니다. 네, 저희 오늘 어떤 지원 사업을 알려드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로그이고요. 어리손이라는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사업은요. 소상공인 성장 촉진 자금입니다. 자동화 설비 운영하실 분들 대상이고요. 요약입니다.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은 안 돼요. 제조업은 특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2억을 지원합니다. 네, 지원 대상 업력 3년 이상이어야 되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려고 하거나 운영 중인 곳이 대상입니다. 아마도 운영 중인 곳이 조금 더 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조업은 소상공인 특화 자금으로 신청을 따로 하시고요. 요번 주에 있는 사업입니다. 3월 10일 6시까지고요. 이게 주기적으로 있어요. 이번에 마감이 됐거나 지금 영상을 보고 신청하려고 했는데 한도가 소진돼서 마감이 됐다면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사업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금 용도는 운전자금이에요. 시설자금이라고 해서 보통 기계 시설을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담보를 제공하는 자금이 아니라 이 운전자금은 어떤 설비를 도입하고 원부자재 도입하는 걸 나중에 증빙 요청을 받으면 그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떤 걸 했으니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자동화 설비 도입, 원부자재 구입을 하려고 하니 운전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대출금리는 꽤 많이 올랐어요. 현재 4%대이네요. 그래서 자금별 가감금리 0.4%더 붙어서 4.44%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뭐 2% 내외 정도였는데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3개월 분기별 변동금리니까 향후 또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직접 대출이라서 다른 간접 대출에 비해서 보증료가 없어요. 간접 대출은 보증서를 발급해 드리기 때문에 이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갖고 가셔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럼 보증료도 내시고 은행 금리도 내야 돼요. 이자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산되면 직접 대출보다는 좀 많은 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업 괜찮은 거고 좋은 사업이라는 거죠. 네, 분야별 자동화 설비 예시 있습니다. 자동 주문 결제를 할 수 있는 키오스크, 공정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 물류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소상공인들 업종 특성을 반영했을 때, 뭐 무인 빨래방, 무인 점포, 무인 자율 계산대 이런 것들도 구현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 실시할 때 오케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금리, 우대 금리 되는 조건들도 있고요. 네, 대출 기간 그리고 분할 상환이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 정해져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선택권을 많이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5년 동안인데 비거치를 할 거냐, 1년 거치를 할 거냐, 2년 거치를 할 거냐, 그 이후에 분할 상환 어떻게 할 거냐를 선택합니다. 네, 내가 조금 여유가 없다, 원금 상환을 하기가 바로는 부담스럽다, 그러면 2년 거치 조금 최대한 뒤로 미룰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대출을 받을 때 항상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게 감안하셔야 되는 게 상환이에요. 상환 계획을 잘 잡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내가 대출 받은 거 이거 다 써버리고 상환이 돌아오니까 갚지를 못해서 회사 망하는 경우도 생겨요. 도대체 매출을 올리는데 제대로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들어왔을 때 내가 돈이 여유가 있어서 막 쓰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돈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상환 계획을 잘 짜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신청 접수는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이 센터에서 직접 하시고요. 대출 신청 전에 자가진단을 또 해보셔야 됩니다. 네, 문의처는 1357 있고요. 여기 링크도 넣어놨고요. 운전자금인데 개인 사업자는 센터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만, 법인은 센터 방문도 가능합니다. 자, 공고문 한번 볼까요? 안내자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나왔고 사업 목적 다시 반복합니다.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자, 앞에 뭐가 나왔어요? 운영 중이거나 이 사람들한테 더 가점이 있을 것 같다 예상이 되어지죠. 자, 소상인들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업력 3년 이상이어야 되고 제조업은 제외입니다. 자동화 설비 기준들이 어떤지 정의가 내려져 있죠. 네, 업체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제조업이 아니라 조달, 공정, 판매, 회수 등 관련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과정이 있는데 이게 기계 설비 장치를 도입하면 굉장히 수월해져. 사람이 안 해도 돼. 빨라져. 이러면 네,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다양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시 이외에도 가능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이거 기계에 도입했어. 이걸로 내가 무언가 개설이 되었어라는 걸 증빙만 하시면 됩니다. 자, 자동화 설비를 도입 운영을 할 때 구입 및 임차 다 포함이 된답니다. 그 업체가 직접 팔 수도 있고 렌트 리스를 할 수도 있죠. 또는 반대로 반대가 아니죠. 다 구입을 했어. 근데 이걸 가지고 다시 렌트 리스 업체한테 이걸 파는 거야. 팔아서 월 사용료를 내면서 목돈을 받을 수 있죠. 이자 비용이 많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목돈이 또 더블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융자 조건 금리 4.44%였다고 말씀드렸고 분기별로 변동금리입니다. 우대 해주는 금리도 있는데 이건 알아서 네, 대출기간 5년 거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자, 대출 한도 운영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적이 있어요. 5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이거 2억 한도니까 1억 5천만 원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직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재신청이 안 되니까 시간 기다려 주셔야 돼요. 6개월이 지나셔야지 신청이 가능하다. 동일 업체당 네, 직접 대출 지원, 아까 직접 대출 대리 대출 있었죠? 이거 외에도 다른 직접 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2억 받으면 다른 거 시설 자금도 해서 포함해서 추가로 3억 더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총 5억까지는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잔액과는 달라요. 이건 직접이니까 대리대출은 다르다. 네, 그리고 네, 접수 방식도 앞서 말씀드렸고 온라인 접수하고요. 자가진단 하고요. 네, 유의에 관련해서는 네, 불법 브로커 조심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지원 대상, 네. 근로자 수 중요하죠. 우리 소상공인 항상 몇 인? 5인이다. 그런데 제조, 건설, 운송업, 광업은 10인이다. 근데 이거 평가하는 방법이 연평균이다. 당장이 아니라 연평균이다. 이달만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연평균을 본다. 상시 근로자 기준에 대한 기본 조건들이 있고요. 가끔 요거 이용들 잘 하세요. 연구소들이 있으면요. 전담 요원은 제외이기 때문에 내가 연구소 마침 없었어. 직원이 있네? 연구소를 넣어. 근데 이게 또 당장 하면 안 돼. 왜냐면 평균을 보니까 한두 명을 집어넣어서 그 실제로 연구를 전담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연구원으로서 인정을 받고 세제 혜택을 받으시려면. 세제 혜택 안 받으면 뭐 가산세 안 내고 환수 안 되니까 연구소 만들어 전담 요원 놓고 해도 상관은 없죠. 네. 이런 내용들 평균 매출에 업종, 제외 업종이 아니면 되고요. 자, 좋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부채 비율 나와요. 부채 비율이 700% 초과, 그리고 업력 7년 이하는 요 제외. 자, 보통 재무제표 상에 내가 기존에 대출이 좀 많아. 근데 개인 사업자는 부채 비율이 그렇게 평가가 되기가 어려운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금이 소액으로도 가능한데 100만 원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1억을 받으신 분들은 부채 비율이 몇 프로예요? 1000%가 넘어요. 1000만 원이 1억이 받았다. 그게 바로 1000%거든요. 그럼 100만 원에 1억 받았으면 10,000%예요. 15% 초과한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해요? 빚을 갚거나 자본금을 늘리거나 자본금을 좀 증자하시는 걸 저희는 계속 강조드려요. 네. 매출액이 초과 차입금이 되는 경우. 우리가 1억인데 매출이 1억인데 대출이 2억이야. 이러는 경우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이런 세부 내용들 조금 더 중시해 주시고요. 과거에 2018년도 2월 이전에는요. 기본적으로 그 법인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줬어요. 이런 소상공인진흥공단이든 다른 정책기관에 있는 곳들도 지금도 은행들은 연대보증을 서요. 대표님이 연대보증을 해야 뭐 대출 나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정책기관들은 그걸 없앴어요. 대신 이걸 넣은 거예요.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책임경영심사를 하겠다. 결격 유권이 생기면 배임, 횡령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함부로 돈을 쓰면 결격 유권이 될 수 있죠. 그러면 평가등급이 미흡한 경우에는 회수하고 네, 가산세 물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서류들 있고요. 네. 신청을 진행하실 때에는요. 이런 서류 항목들을 자세히 잘 봐주셔야 돼요. 특히 자동화 설비 관련된 견적서들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다면 운영하고 있는 것들
네, 계약서, 계산서, 사본 네,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좀 가점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상시 근로자 수 다시 한번 얘기하네요. 업력 12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자료 가능한 경우 네, 이렇게 해서 12개월분 자료를 하고요. 기업 운영 기간이 12개월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근 12개월분 자료를 하고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 개시 작년 12월, 11월 이럴 때 하신 분들이 메리트 있을 때가 있어요. 메리트가. 왜? 업력 12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만 해서 자료 제출해서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 줄게. 가점을 주든 매출이 이만큼이었을 때 1년을 안 했으니까 1년 했을 때 어느 정도로 해서 더 감안해서 더 판단해 줄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자, 이런 사업들은 대출 관련된 사업들은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꽤나 많아요. 네. 관련 사항들 상세히 봐주시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지원 사업은요. 네, 소상공인 성장 촉진 자금입니다. 자주 있는 사업이에요. 특히 제조업이 아닌 대상으로 해서 나온 사업으로서 자동화 설비를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업체들에게 2억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신청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부 지원 사업을 읽어주는 남자 정일남 조용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